기자회견장 문이 열렸습니다. 아길의 감독이 들어왔습니다. 멕시코의 노장 감독, 1986년 자국 월드컵을 직접 뛰었던 사람. 선수로서 그리고 지도자로서 두 번이나 멕시코 대표팀을 이끌었던 사람. 수십 년의 경력이 쌓인 얼굴, 어떤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표정.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자리에 앉기 전부터 그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오늘 경기에 대한 전술 이야기, 선수 교체에 대한 이야기. 그런 질문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길의 감독이 자리에 앉자마자 먼저 입을 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질문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 먼저 이름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흥민.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기자회견장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펜을 쥐고 있던 기자들의 손이 멈췄습니다. 모두가 감독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길의 감독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경기 전에 저는 손흥민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완벽한 방법은 없다.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경기 전이었지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끝난 지금 그 말이 정확히 맞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장에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경기 전부터 두렵다고 말했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마친 뒤에 나온 말은 경기 전보다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아길의 감독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감독 생활을 수십 년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중남미에서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상대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회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감독님,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아길의 감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경기 내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볼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들이 모인 멕시코 대표팀입니다. 그런 선수들이 볼보다 먼저 한 사람의 위치를 신경 썼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전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길의 감독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경기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기자회견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경기 전 두려움을 인정했던 감독. 경기 후 그 두려움이 현실이었다고 고백하는 감독.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34세. 누군가에게는 황혼기라 불리는 나이. 하지만 오늘 멕시코의 노장 감독은 그 이름 앞에서 자신의 수십 년 경력을 다시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모든 시선이 감독의 다음 말에 집중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의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베테랑 감독이 평생 처음 겪는 무언가를 마주한 뒤에 내놓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아길의 감독의 표정이 다시 한번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마이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무언가 더 큰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예감이 그 순간 회견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 중 손흥민이라는 이름만으로도 큰 위협을 느낍니다. 아길의 감독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감독 생활을 하면서 존재만으로도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피치 위가 아니라 벤치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상대팀 전체의 심리를 흔드는 선수는 처음이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라는 표현이 그만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아길의 감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술적인 언어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들어서는 순간 경기장의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신체 언어가 변했습니다. 어깨가 조금 좁아졌고 시선이 분산됐습니다.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그 순간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아우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회견장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메시에게 있는 것, 호날두에게 있는 것, 그것이 손흥민에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그 아우라는 제가 기억하는 어떤 선수보다 강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나오자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메시와 호날두, 세계 축구를 대표하는 두 이름이 손흥민이라는 이름과 같은 문장 안에 놓였습니다. 그것도 다른 누군가가 아닌 직접 그를 상대했던 감독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길의 감독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장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손흥민의 공격 움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비진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바로 그 움직임이었습니다. 보통의 공격수는 볼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볼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멕시코 수비진이 겪었던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볼이 왼쪽에 있으면 손흥민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 순간 수비수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우리 수비수가 따라가야 합니까?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가면 왼쪽 공간이 비어버립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정답이 없었습니다. 아길의 감독의 목소리에 약간의 무력감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경기를 누구보다 많이 봐온 베테랑 감독이 정답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이 장면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체력이나 스피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각의 문제입니다. 회견장에 있던 기자들조차 그 말의 무게를 곱씹는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체력이 아니라 생각, 스피드가 아니라 사고의 속도. 이것이야말로 숫자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아길의 감독이 마지막으로 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수비수들이 항상 손흥민보다 늦게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다음 장면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충격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것을 경외감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말들은 단순한 경기 후 인터뷰가 아니었습니다. 한 베테랑 감독이 자신의 평생 경험을 모두 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었던 어떤 선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길의 감독은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크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움직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손흥민이 공격진을 지휘하는 방식입니다. 아길의 감독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입니다. 회견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집중됐습니다. 손흥민이 손짓 하나를 합니다. 황희찬이 움직입니다. 손흥민이 시선 하나를 보냅니다. 이강인이 위치를 바꿉니다. 짧고 단순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외침도 어떤 손가락질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짓 하나, 시선 하나였을 뿐입니다. 아길의 감독의 다음 말이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감독이 벤치에서 지시를 내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손흥민은 경기 중에 전술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말 한마디 없이. 회견장에 있던 몇몇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길의 감독이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감독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경기장 안에 또 다른 감독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감독이 자신의 역할을 그라운드 위의 한 선수와 나누고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한 기자가 곧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을 경기 중에 직접 느끼셨습니까? 아길의 감독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이 길지는 않았지만 신중함이 느껴지는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느꼈습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구체적인 장면으로 들어갔습니다. 경기 중에
한국팀이 잠깐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압박을 강하게 가했을 때 한국의 흐름이 끊겼습니다. 회견장에 있던 모두가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는 듯 했습니다. 경기의 흐름이 멕시코 쪽으로 기울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손흥민이 움직였습니다. 아길레 감독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경기장에서 동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짧은 대화, 짧은 손짓, 그리고 한국이 다시 정렬됐습니다. 이 짧은 묘사 안에 한 팀의 위기와 회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벤치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선수는 경기를 뛰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관리하고 있다. 이 한 문장이 회견장의 공기를 다시 한번 바꿔놓았습니다. 34세, 그 나이에 그 압박감 속에서 자신의 경기보다 팀의 경기를 먼저 생각하는 선수. 아길레 감독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저는 오늘 손흥민에게서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리더십의 완성형을 봤습니다. 이 말과 함께 그는 화제를 살짝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손흥민의 시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보통의 선수는 볼을 받은 순간에 주변을 봅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어디로 패스할 것인가, 드리블할 것인가, 슈팅할 것인가.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볼을 받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볼이 오기 전에 고개를 2번 돌렸습니다. 왼쪽, 그리고 오른쪽. 그 2번의 시선 안에 경기장 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길레 감독의 묘사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그 장면을 다시 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볼을 받는 순간 이미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수비수들이 반응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회견장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흥민의 시야는 우리 분석팀이 측정한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넓었습니다. 영상과 실제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경험했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아길레 감독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회견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마치 다음에 할 말의 무게를 가늠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자들도 그 침묵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이 회견의 가장 중요한 말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후반 아길레 감독이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웃을 수도 있는데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팬소리도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다음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길레 감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손흥민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아길레 감독은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비하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는 분명한 어조로 다시 강조했습니다. 제가 감독 생활을 하면서 저 선수는 그냥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회견장의 시선이 일제히 그의 입으로 향했습니다. 2004년 챔피언스 리그에서 호나우지뉴를 봤을 때, 2012년 메시를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세 개의 시점이 나란히 놓이는 순간 회견장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호나우지뉴와 메시, 세계 축구사에서 가장 압도적이었던 두 이름. 그 옆에 오늘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놓였습니다. 아길레 감독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흥민, 34세의 선수가 이 고지대에서, 이 압박감 속에서, 이 움직임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끊어지는 문장들이 오히려 더 강한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이유입니다. 회견장에 있던 몇몇 기자들은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예상치 못한 발언이었습니다. 경기에서 이긴 팀의 감독도 아니었습니다. 고전했던 팀의 감독이 상대 선수를 이렇게까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견이 끝나갈 무렵 아길레 감독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감독으로서의 발언이 아닙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의 발언입니다. 회견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가 공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진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이 있는 한국 대표팀을 상대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손흥민 같은 선수와 같은 경기장에 있었다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회견장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적이라 불러야 할 상대 선수에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 감독. 그것도 자국 기자들 앞에서 숨김없이. 아길레 감독은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무대에서 그와 맞붙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감독 커리어에서 오래 기억할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취재진들 사이에서 나온 예정에 없던 박수였습니다. 경기 결과를 떠나 한 감독이 진심으로 한 선수에게 보내는 경의에 대한 박수였습니다. 이 장면은 그대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기자회견은 경기 결과보다 더 큰 화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길레 감독의 기자회견이 공개되자마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ESPN이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감독 아길레가 손흥민을 호나우지뉴, 메시와 비교했다. 직접 맞붙은 뒤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이 헤드라인 하나로 손흥민의 이름은 다시 한번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검색창을 채웠습니다. 이것이 손흥민이 상대에게 하는 일입니다. 한 매체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상대팀의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도 긴장했다.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손흥민이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상대팀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손흥민의 진짜 위상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다른 감독들의 반응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과르디올라가 말했습니다. 경기장 안에 또 다른 감독. 아길레 감독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코멘트였습니다. 저는 이전에 손흥민을 공간을 그리는 선수라고 했습니다. 아길레 감독이 오늘 경기를 그리는 선수라는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공간을 그리고 경기를 그리는 선수. 이것이 지금의 손흥민입니다. 무리뉴도 말을 보탰습니다. 34세 선수가 이 고지대에서 이 움직임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길레 감독의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발언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손흥민 관련 발언 중에서 가장 무거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의 감독이 경기 후에 자국민 앞에서 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적이 인정하는 위대함. 그것이 가장 진실에 가깝습니다. 이 한마디는 많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됐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뒷이야기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아길레 감독이 라커룸으로 향하던 중 한 코칭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감독님, 오늘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을 호나우지뉴, 메시와 비교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아길레 감독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사실이니까 말한 거야. 거짓말을 해봤자 우리 선수들이 오늘 경험한 것은 사실이잖아. 적어도 손흥민에 대해서는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야 우리 선수들도 다음에 더 잘 지켜볼 수 있겠지. 이 짧은 대화 하나가 그의 발언이 단순한 외교적 멘트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다른 감독들의 비슷한 평가로도 이어졌습니다. 코베치 감독이 말했습니다. 완성된 인간으로서의 선수입니다. 에르난 고메스 감독이 말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위협입니다. 트와이트 요크 감독이 말했습니다. 경외감이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감독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멕시코의 감독이 자국민 앞에서 직접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벵거도 짧게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는 노후를 즐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정복하러 왔습니다. 클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포스테콜루는 더 간결했습니다. 대체가 아니라 더하기. 베컴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모든 게 손흥민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말이 쌓여가면서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아기레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모든 극찬의 주인공은 경기가 끝난 뒤 평범하게 우버를 탔습니다. 타코를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전 한 거 없습니다. 라는 듯한 표정으로. 이 소박한 마무리가 오히려 더 큰 여운을 남겼습니다. 세계가 그를 메시와 호나우지뉴에 비교하는 동안 정작 본인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 모습. 이 데뷔야말로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월드컵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무대 위에서 손흥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